배경도 없는 놈이 감히 우리 서연이 옆에 붙어 있어? 5년 동안 우리 집 얹혀 살면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혼해. 지금 당장. 5년간 모든 모욕을 참아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나간 후 몇 개월 뒤 장모 앞에 나타난 사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날 장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과연 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장모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본편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위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5년 전 봄날, 강민준과 박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웨딩홀은 하얀 장미로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위해 직접 고른 꽃이었습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 그녀와 평생을 함께하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민준에게 서연은 특별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미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모습, 그 모든 게 사랑스러웠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만나기 전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모두 강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돈을 원하거나, 지위를 원하거나, 명예를 원하거나, 진짜 강민준이라는 사람을 본 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준은 결심했습니다. 다음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신분을 숨기기로, 그렇게 평범한 회사원으로 위장하고 만난 사람이 박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은 달랐습니다. 민준에게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비싼 선물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했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진짜 사랑을.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몰랐습니다. 서연이 돈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이미 부자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연이 그와 함께 있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그저 착한 남자가 모든 걸 해주니까 편했던 거라는 것을. 박순자는 웨딩홀 구석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처음 딸이 민준을 데려왔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으니까요. 그녀의 눈에 강민준은 그저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아니, 평범하기도 한, 특별할 것 없는 그저 그런 남자. 박순자는 조사했습니다. 강민준이라는 남자에 대해. 아버지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는 외동아들, 대학은 지방사립대, 회사는 중소기업, 연봉도 평범, 재산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순자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안 된다고,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연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준 오빠가 좋다고, 착하고 자상하다고. 박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재산과 지위, 그걸 물려받을 딸이 거지 같은 남자와 결혼한다니. 하지만 서연이 워낙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딸이 직접 이혼하게 만들겠다고.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키스를 했습니다. 박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얼마나 갈까? 1년? 2년? 길어봐야 3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몰랐습니다. 저 평범해 보이는 남자가
실은 자신보다 수백 배 부자라는 것을, 그리고 5년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을.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피로연 자리에서 박순자의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위, 집안이 어때? 별로라던데. 서연이가 조건이 좋은데 아깝네. 박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도 창피했습니다. 평생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왔는데 딸이 저런 남자와 결혼하다니. 박순자는 다짐했습니다. 저 남자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매일매일 상기시켜주겠다고.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민주는 피로 연장에서 박순자의 친척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위 강민준입니다. 친척들은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 잘 부탁해. 민주는 알 수 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연만 자신을 사랑해주면. 서연은 옆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민준에게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원래 사교적이니까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준과 서연은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민준이 준비한 곳이었습니다. 서연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가 적당해.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큰 집으로 가자. 서연이 삐쳤습니다. 엄마 집이 훨씬 넓은데. 민주는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둘만의 집이잖아.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서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이 잠든 후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이메일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모두 긴급한 업무였습니다. 강그룹 회장으로서 결제해야 할 것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식 때문에 며칠 자리를 비웠더니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비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긴급회의 잡아주세요. 그리고 밤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새벽 4시, 민주는 겨우 일을 마쳤습니다. 침대로 돌아가 서연 옆에 누웠습니다. 서연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 이 모든 게 너를 위한 거야.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2시간 후면 다시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서연과 함께라면. 신혼 첫날 아침, 서연이 늦잠을 잤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계란도 프라이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침 식사야. 자기 좋아하는 거로 준비했어.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오빠 회사 안 가? 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아, 가봐야지. 천천히 먹어.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빠는 안 먹어? 이미 먹었어. 잘 다녀올게. 민주는 서연의 이마에 키스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실 민주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민주는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그룹 본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하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직원들과 마주칠 일이 없는 경로였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의 준비됐나요? 네, 10분 후 시작 예정입니다. 민주는 회장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넓고 럭셔리한 공간.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
하지만 민주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을 할 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보고했습니다. 지난주 실적, 신규 사업 제안, 투자건들, 민주는 하나하나 검토하고 결정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났습니다.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점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사무실에서 먹겠습니다. 비서가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보며 먹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나 심심해. 회사 언제 끝나? 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6시쯤 퇴근할게.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미안해. 오늘 일이 좀 많아서. 그럼 빨리 와. 저녁은 오빠가 해줘야지. 알았어. 최대한 빨리 갈게. 전화를 끊고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시에 퇴근하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결제하고 검토하고 회의하고 5시 30분 민주는 서둘러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왔어? 응, 오늘 뭐 먹을래? 파스타? 알았어. 금방 만들게. 민주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재료를 확인하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계속 TV를 봤습니다. 1시간 후,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서연아, 밥 먹자. 서연이 식탁에 왔습니다. 한 입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간이 좀 센데?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그래, 미안해. 다시 만들까? 에이, 됐어. 그냥 먹을게. 서연은 불평하면서도 먹었습니다. 민주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엔 더 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소파로 갔습니다. 오빠, 설거지는? 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할게. TV 봐. 고마워, 오빠. 민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거실로 왔을 때 서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안아서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하지 못한 업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준의 신혼 첫날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서연 아침 준비하고 회사 가서 회장 업무 보고 6시에 퇴근해서 저녁 준비하고 서연 재우고 나서 다시 일하고 하루 수면 시간 4시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참았습니다. 서연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언젠가는 서연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 서연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확인하면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한 달 후 박순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말에 집에 와. 왜요, 엄마? 가족 모임이 있어. 다들 너 보고 싶어 한대. 알았어요. 서연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엄마 집 가야 해. 알았어. 같이 가자.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박순자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큰 집이었습니다. 민준이 준비한 신혼집의 10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박순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와, 서연아. 엄마. 서연이 엄마를 안았습니다. 박순자는 민준을 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어서 와. 그뿐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박순자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모, 삼촌, 사촌들.
모두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이 소개했습니다. 제 남편 강민준이에요. 친척들이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 안녕. 민준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친척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테이블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박순자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 옆에 서연, 민주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옆자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고급 한정식이었습니다. 박순자의 친척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위 되시는 분은 어디 다니세요? 민준이 대답하려는 순간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냥 작은 회사 다녀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더 이상 민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식사 중간에 다른 친척이 물었습니다. 서연이는 요즘 뭐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친척이 놀랐습니다. 일은 안 해? 박순자가 답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일 안 해도 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좋겠다, 서연이. 엄마가 사장님이시니까. 서연도 웃었습니다. 민준만 웃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가 신규 사업 시작했어. 대박 날 것 같아. 친척들이 축하했습니다. 역시 순자 누나. 사업 수완이 대단해. 박순자가 으쓱했습니다. 그때 한 친척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민준이 답하려는 순간 또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회사원이에요. 월급쟁이죠. 친척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순자 누나, 회사 얼마나 크세요? 박순자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직원이 200명 정도 되고 연 매출이 500억 정도 돼. 친척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시다. 민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 매출 500억. 강그룹은 연 매출 5조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되어 민준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어. 서연이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왜? 뭐가? 장모님이 계속 나를 무시하시더라.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원래 그래. 오빠가 예민한 거야. 민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핸드폰만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피곤해. 먼저 잘게. 응, 푹 쉬어. 서연은 침대로 갔습니다. 민주는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서연이 나를 진심으로 아껴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결혼 3개월 차,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했습니다. 오빠, 나 내일 친구들이랑 쇼핑 가. 그래, 잘 다녀와. 근데 용돈 좀 줘. 민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50만 원? 민준이 카드를 꺼내려는데 서연이 말했습니다. 현금으로 줘. 민준이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3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한데 지금 30만 원밖에 없어. 내일 ATM 가서 뽑아줄게. 서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에이, 그럼 엄마한테 받을래. 그리고 박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쇼핑 가는데 용돈 좀 보내줘.
박순자가 즉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100만 원.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친구들과 백화점에 갔습니다. 명품 가방을 샀습니다. 200만 원짜리. 엄마 카드로.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서연아, 좋겠다. 엄마가 사장님이시니까. 서연이 으쓱했습니다. 엄마가 뭐든 사주셔. 친구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안 해? 서연이 웃었습니다. 오빠는 용돈도 별로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받는 거야.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집에 왔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쇼핑 잘했어? 응, 이거 봐. 서연이 명품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민준이 놀랐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응, 200만 원. 엄마가 사주셨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도 이런 거 사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민준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미안해.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연이 변할 거라고,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6개월 차, 박순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아,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자.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아. 민주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워낙 좋아해서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박순자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층 구석방. 작고 어두웠습니다. 서연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엄마, 이 방 너무 작아. 박순자가 답했습니다. 딸아, 넓은 방은 내가 쓸 거야. 너희는 젊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잖아. 서연이 삐쳤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첫 저녁 식사, 박순자, 서연, 민준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박순자와 서연 앞에는 고급 요리, 민준 앞에는 간단한 반찬. 민준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야, 강민준.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장모님. 박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규칙을 정할 거야. 민준이 긴장했습니다. 박순자가 계속했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는 6시 30분. 늦으면 굶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집안일은 내가 해. 청소, 빨래, 설거지. 민준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우리 서연이한테 잘해. 조금이라도 속상하게 하면 가만 안 둬. 민준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 집 규칙 따라. 민주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박순자와 서연은 거실로 갔습니다. 민주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아, 설거지 끝나면 바닥도 닦아?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밤 11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민주는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그룹 업무. 새벽 3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일어나 식탁으로 갔습니다. 박순자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 지키네.
민준이 자리에 앉으려는데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아, 네. 내가 감히 이 식탁에 앉아?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부엌에서 먹어. 내 주제에.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구석 작은 테이블로 갔습니다. 밥과 간단한 반찬. 혼자 먹었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빠는? 부엌에서 먹고 있어. 서연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날부터 민주는 매일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은 박순자와 서연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년간 계속될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1년 차, 민준의 하루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회장 업무 처리, 6시 30분 부엌에서 아침, 7시 출근, 낮 동안 회사 업무, 오후 6시 퇴근, 저녁 준비, 8시 저녁 식사 부엌에서 혼자, 9시 집안일 청소, 빨래, 설거지, 11시 서연 취침,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다시 회장 업무, 하루 수면 시간 3시간, 몸이 나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서연을 위한 작은 배려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주 서연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놓고, 서연이 감기 걸리면 밤새 간호하고, 서연 생일에는 정성스러운 선물을 준비하고, 하지만 서연은 꽃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시장에서 산 거야? 너무 싸 보이는데. 민준이 아프면 엄마한테 말해서 약 사다 달라고 했어. 생일 선물을 받고는 이게 뭐야? 친구들 선물이 훨씬 좋은데. 민주는 그때마다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다음엔 더 좋은 걸로 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순자의 모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의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아, 강민준. 민준이 나왔습니다. 네, 장모님. 박순자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사위예요. 친구들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박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배경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죠.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박순자가 명령했습니다. 커피 좀 더 가져와. 민준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순자가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짜 쓸모없는 놈이에요. 왜 우리 서연이가 저런 걸 선택했는지. 친구들이 동정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박순자가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밖에 못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서연을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결혼 1년 반,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박순자의 대가족이 모두 모이는 날, 민주는 긴장했습니다. 설날 아침, 박순자의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큰 집 사람들, 작은 집 사람들, 사촌들까지 30명이 넘었습니다. 거실이 꽉 찼습니다. 박순자가 민준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서연이 남편이에요.
친척들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어디 다니세요? 민준이 대답하려는데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냥 작은 회사요.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박순자에게 세배를 했습니다. 박순자는 세배돈을 나눠줬습니다. 어린 조카들에게는 10만 원씩, 청년들에게는 20만 원씩,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50만 원씩, 민준과 서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세배를 했습니다. 박순자가 서연에게만 세배돈을 줬습니다. 민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색하게 일어났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잖아. 세배돈은 가족들끼리만 주는 거야.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야, 강민준. 너는 설거지하고 있어. 우리는 가족끼리 먹을 거야. 민준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친척들과 박순자, 서연이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은 부엌에서 혼자 간단히 먹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준은 설거지와 청소만 했습니다. 친척들은 민준을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야, 물 좀 갖다 줘. 야, 쓰레기 좀 치워. 민준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밤이 되어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민준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집 정리.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준은 방으로 갔습니다. 서연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깰까봐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끝날 거야. 하지만 민준은 몰랐습니다. 이 고통이 아직 4년이나 더 남았다는 것을. 결혼 2년 차.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박순자의 모욕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의 회사 창립 기념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대형 호텔에서 열리는 성대한 행사. 박순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같이 가자. 예쁘게 옷 입어.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박순자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너는 안 돼. 왜요? 창피하니까. 내가 거기 가서 내 위신이 떨어지면 어떡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순자와 서연은 화려하게 차려입고 파티에 갔습니다. 민준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외로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중요한 계약건이 있습니다.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민준이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두세요. 전화를 끊고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강그룹 회장이다. 수천억 자산가다. 업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투명인간도 아니고 그보다 못한 존재.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민준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은 회사에 갔습니다.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있었습니다. 미국 투자사와의 수천억 규모 딜. 민준은 완벽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감탄했습니다. 미스터 강, 훌륭합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쓸쓸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존경받지만 집에서는 무시당하는 이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오늘 저녁 뭐 먹을 건데? 민준이 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박순자가 명령했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 삼겹살 사와.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트에 가서 삼겹살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박순자와 서연은 식탁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간단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아, 고기 더 구워.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네, 장모님. 고기를 구우면서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전 나는 수천억 계약에 서명했다. 지금 나는 고기를 굽고 있다. 이 괴리감.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사랑하니까. 식사가 끝나고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야, 설거지하고 거실 청소해. 손님 온대. 민준이 물었습니다. 누가 오시는데요? 박순자의 친구들이야. 너는 방에 들어가 있어. 보기 싫으니까.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박순자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민주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다 들렸습니다. 박순자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회사 이번에 대박 났어. 신규 사업이 성공적이야. 친구들이 축하했습니다. 박순자가 계속했습니다. 근데 사위 때문에 속상해. 정말 쓸모없는 놈이야.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왜요? 돈도 못 벌고 그냥 집에 붙어 있어. 우리 서연이한테 집만 대고. 친구들이 동정했습니다. 그래도 착하잖아요. 착한 게 뭐가 중요해. 돈을 벌어야지. 민주는 방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그룹 재무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분기 순이익 3천억.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돈을 못 번다고? 나는 하루에 수십억을 벌고 있는데.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민주는 매일 밤 이렇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무시당하고, 밤에는 제국을 경영하고, 이 이중생활, 언제까지 계속될까? 결혼 2년 반, 서연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1달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손수 만든 포토앨범, 두 사람의 추억이 담긴 생일 당일, 민준이 서연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생일 축하해, 서연아. 서연이 포장을 뜯었습니다. 포토앨범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민준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추억을 담은 앨범이야. 서연이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나 이런 거 별로인데. 명품 가방 사주는 줄 알았는데. 민준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서연이 계속했습니다. 친구들은 남편한테 명품 받았는데 나만 이런 거 받고.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성을 담은 건데. 서연이 앨범을 한쪽에 던졌습니다. 됐어. 엄마한테 받을래. 그리고 박순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내 생일인데 가방 사줘. 박순자가 즉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500만 원.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1달 동안 준비한 선물, 정성을 담아 만든 앨범, 버려졌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혼자 앨범을 주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했던 순간들, 결혼식 날, 신혼여행, 처음 손 잡았던 날,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을 사랑하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서연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 3년 차, 민주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변하기를, 박순자가 인정해주기를, 그저 하루하루를 견딜 뿐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민주는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미팅이 길어졌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뛰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을 보더니 짜증을 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배고파 죽겠어. 민준이 답했습니다. 미안해. 일이 늦어졌어. 서연이 불평했습니다. 빨리 저녁해줘. 민주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감기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0분 후 저녁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연과 박순자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아, 강민준.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네, 장모님.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너 혹시 우리 서연이한테 폐가 되는 거 아냐?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돈도 못 벌고 집안일이나 하고 남자가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순자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오빠 착하잖아. 박순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착한 게 밥 먹여주냐? 세상은 능력으로 사는 거야.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감기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회장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장에 들어갔습니다.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완벽하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회장님이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집에서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결정 탁월하셨습니다.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한한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 민주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또다시 저녁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일하고, 이것이 민준의 3년차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몰랐습니다. 가장 큰 배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결혼 3년 6개월, 서연의 대학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서연이 들떠서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재미있게 다녀와. 응. 서연이 나갔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결혼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자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어.
연봉이 1억 넘어 다른 친구도 자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강남에 아파트 샀어. 서연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서연아, 너희 남편은 어때? 서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괜찮아. 친구가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무슨 일에? 연봉은 얼마야? 서연이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연봉은 잘 모르겠어.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연봉도 몰라? 웃기네. 서연은 창피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동창회 어땠어? 서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별로였어? 왜? 친구들이 자기 남편 자랑만 하더라. 나는 할 말이 없었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서연이 폭발했습니다. 그렇지. 친구 남편들은 다 연봉 1억 넘는데 오빠는 얼마나 벌어? 우리 엄마 돈으로 사는 주제에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나도 자랑하고 싶어. 내 남편이 대단하다고. 근데 오빠는 뭐야? 집안일이나 하는 게 전부잖아. 민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며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방 써. 같이 자기 싫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주는 작은 다락방에서 잤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 민주는 창문을 통해 달을 바라봤습니다. 3년 반. 3년 반 동안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1년 더? 2년 더?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직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4년 차. 민주는 이제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하지만 박순자와 서연은 민준을 더욱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의 회사 창립 2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성대한 파티였습니다. 박순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오늘 중요한 사람들 많이 와. 예쁘게 입고 나를 도와줘. 서연이 기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까요? 박순자가 차갑게 답했습니다. 너는 집에서 청소나 해. 파티 끝나고 오면 집이 깨끗해야지.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혼자 집에서 청소를 했습니다. 박순자와 서연은 화려한 파티장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밤 11시쯤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박순자가 취해서 소리쳤습니다. 강민준. 민준이 나왔습니다. 네, 장모님. 박순자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너 같은 쓸모없는 놈이 없어서. 서연도 웃었습니다. 맞아. 오빠 없으니까 더 좋았어. 민준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순자가 계속했습니다. 너 같은 놈이 우리 파티에 왔으면 창피했을 거야. 거지 주제에. 민준은 참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박순자가 민준을 밀쳤습니다. 비켜. 너 보기 싫어. 민준은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고도 웃기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박순자가 숙취로 일어났습니다.
머리 아파. 야, 해장국 끓여.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네, 장모님. 해장국을 끓였습니다. 박순자와 서연이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어제는 미안. 내가 좀 취했나 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근데 말한 건 다 사실이야. 너 정말 쓸모없어. 민주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4년 3개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대가족이 모이는 날. 민주는 벌써 긴장했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박순자가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강민준 씨는 요즘 뭐 하세요? 박순자가 대신 답했습니다. 집안일이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직도 4년이나 됐는데?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딸아이가 고생이에요. 친척들이 서연을 동정했습니다. 서연아, 힘들겠다. 서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도와주시니까. 민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서 있었습니다. 차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건 민준의 몫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음식을 나르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하고 친척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었습니다. 민주는 하인처럼 일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친척들이 화투를 쳤습니다. 한 친척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야, 강민준. 물 좀 갖다 줘. 민준이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척이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나마 심부름은 잘하네. 다른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돌아갔습니다. 집 정리는 또 민준의 몫. 새벽 1시까지 청소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민준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년. 벌써 4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4년 6개월.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날, 민주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고열이 났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박순자와 서연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순자가 투덜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민준이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몸 관리도 못해? 그것도 일이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민준이 비틀거렸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오빠, 빨리 안 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금방이야. 정신을 차리고 요리를 마쳤습니다. 식사 시간. 박순자와 서연은 식탁에서 먹었습니다. 민주는 부엌으로 가려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쿵. 서연이 놀라 나왔습니다. 오빠. 박순자도 나왔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박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에 데려다 놔. 그냥 피곤한 거겠지. 서연이 민준을 다락방으로 옮겼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민준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온몸이 떨리며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6시 30분. 아침 준비 시간.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순자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민준이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어제 쓰러진 거 창피하지도 않아? 남자가 그렇게 약해서 어떡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결혼 4년 9개월 봄이 왔습니다. 서연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거실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친구 하나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남편은 어디 있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부엌에 있어. 간식 준비하고 있어.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남편이 준비해? 서연이 웃었습니다. 응. 우리 오빠는 집안일 전담이야. 친구가 물었습니다. 일은 안 해? 서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하긴 하는데. 별로 안 벌어.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엄마가 다 대주셔. 친구들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손에 든 접시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간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민준을 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민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친구 하나가 건성으로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친구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이야? 좀 안 됐다. 맞아. 서연이 고생하겠어. 민주는 부엌 구석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물도 마른 것 같았습니다. 결혼 5년 차 마지막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서연이 변하기를 마지막 희망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서연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저녁 식사 후 민준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할까? 서연이 귀찮다는 듯 답했습니다. 뭔데?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준이 용기를 냈습니다. 나는 서연이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서연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5년 동안 난 최선을 다했어. 서연이를 위해서. 그런데 서연이는 한 번이라도 날 지켜준 적이 있어? 서연이 화를 냈습니다. 오빠,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알고 싶어. 서연이가 나를 사랑하는지. 서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오빠, 나 피곤해. 내일 얘기하자.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대화조차 안 되는 관계.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끝난 거라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5년 2개월. 박순자의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를 잃었습니다. 자금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박순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민준에게 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자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야, 강민준. 민준이 나왔습니다. 네, 장모님. 박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너 때문에 다 이 모양이야.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놈이 우리 집에 들어온 후로
운이 나빠졌어. 재수 없는 놈.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순자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너만 없었으면 우리 서연이도 더 좋은 사람 만났을 텐데. 민준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해. 박순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혼해. 저런 놈이랑 살면 네 인생 버려.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엄마,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혼각서 준비할게. 민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다락방에서 생각했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박순자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강그룹 업무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박순자 식품 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주요 거래처, 자금 현황, 약점까지 은밀하게. 비서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기다리겠다고. 만약 정말 이혼하게 된다면 그때는 진실을 보여주겠다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결혼 5년 3개월.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박순자가 거실 탁자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혼각서였습니다. 박순자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야, 강민준. 민준이 나왔습니다. 네, 장모님. 박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5년 동안 봤는데 너 안 되겠어. 우리 서연이한테 집만 되고.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배경도 없고 돈도 못 벌고 5년 동안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뭘 한 게 있어?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가 이혼각서를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위자료? 네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해? 그냥 조용히 나가. 민주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박순자가 재촉했습니다. 서연아, 대답해. 서연이 마지못해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근데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게 내 생각이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맞지 않는 것 같아. 오빠는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 가족이랑은 안 어울려.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언젠가는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엄마가 아닌 자신을. 하지만 결국 서연은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순자가 다그쳤습니다. 어서 서명 안 해?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이게 내 진심이야? 서연이 눈을 피하며 답했습니다. 응, 미안해, 오빠. 근데 난 엄마 없이는 못 살아.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이혼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강민준. 박순자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짐 싸서 꺼져. 오늘 안으로. 민주는 이혼각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박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박순자가 잠깐 움찔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서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5년간 사랑했던 사람,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 하지만 이제 남남입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박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배운 게 뭔데?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박순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 민준은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옷 몇 벌, 노트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30분 후, 민준은 짐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순자와 서연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만 가겠습니다. 박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잘 가. 서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봤습니다. 5년을 살았던 곳, 지옥 같았던 곳. 민준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건물 밖에는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민준이 차에 탔습니다. 본사로.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아침 긴급 이사회 소집, 박순자 식품 관련 자료 전부 준비, 그리고 투자 제안서 작성. 비서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시간입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무시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차는 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미소.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박순자의 저택. 박순자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드디어 저 쓸모없는 놈을 쫓아냈어. 서연이 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엄마. 박순자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너한테 더 좋은 사람 구해줄게. 재벌 2세로. 돈 많고 집안 좋은 사람. 서연이 웃었습니다. 고마워, 엄마.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강민준 따위는 까맣게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그날 밤, 강그룹 본사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민준의 지시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지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정장을 입은 강그룹의 회장.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민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박순자 식품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한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 3곳을 최근 잃었고 자금 압박이 매우 심각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거래처들을 우리가 인수한 건가? 네, 회장님. 3개월 전부터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민준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제 투자 제안을 보낼 시간이군.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최고의 조건으로. 거절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조건. 하지만 경영권은 우리가 가져간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접 미팅에 참석하겠다. 임원들이 놀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민준이 답했습니다. 그래. 이번 거는 특별하니까.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나갔습니다. 민준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민준은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당한 모욕,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갚을 시간입니다. 다음 날 오후 박순자 식품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박순자가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인 강그룹, 제목 투자 제한.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 그 회사에서 자신에게 황급히 내용을 읽었습니다. 투자 규모 500억 원. 조건 전략적 파트너십. 미팅 제한 내일 오전 10시. 강그룹 본사. 박순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신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큰일 났어. 왜요, 엄마? 강그룹에서 우리한테 투자하겠대. 500억 원. 서연이 놀라며 외쳤습니다. 진짜요? 대박이다. 박순자가 흥분했습니다. 그러게. 이제 우리 회사 완전히 살아날 거야.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강민준 같은 거지 없어도 우리 잘 사네요. 박순자가 웃었습니다. 맞아. 저놈 쫓아낸 게 잘한 일이었어. 두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박순자는 설레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옷장에서 최고급 정장을 꺼냈습니다. 강그룹 회장을 만나는데 초라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다음 날 아침 박순자와 서연은 최고급 옷을 입고 강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서연이 긴장하며 답했습니다. 알아요, 엄마. 최선을 다할게요. 차가 강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박순자는 새삼 이 회사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이 마중 나왔습니다. 박순자 대표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이 있는 층. 박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과 기대감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대리석 바닥, 예술 작품들. 박순자는 감탄했습니다. 역시 대기업은 다르구나. 드디어 회의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떨려요. 박순자도 떨렸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좋은 떨림이었습니다. 희망의 떨림.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죠. 박순자와 서연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전망. 그리고 회의실 끝. 의자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 강민준이었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정장, 완벽한 헤어스타일,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강그룹 회장. 박순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벌렸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자 대표님. 박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3일 만입니까?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가 어떻게?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강그룹 회장 강민준입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아니, 이게 무슨... 민준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를 오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우리 이혼했잖습니까? 박순자가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너 강그룹 회장이라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항상 그랬습니다. 결혼 전부터. 박순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섰습니다. 그럼 5년 동안. 민준이 답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받은 모든 모욕, 전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민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얘기해 볼까요? 투자건에 대해서.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준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순자 식품. 현재 경영난이 심각하시죠? 최근 주요 거래처 3곳을 잃으셨고. 박순자가 떨리며 답했습니다. 그래.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거래처들 제가 인수했습니다.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파일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박순자 식품의 주요 거래처들을 하나씩 모두 강그룹 계열사로 편입시켰죠. 박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모님, 아니, 박 대표님. 대표님 회사에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 민준이 답했습니다. 강그룹에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럴 수 있어? 민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저를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박서연 씨. 그리고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이럴 수 있냐고요? 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데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5년 전 결혼식 날 장모님께서 제가 초라하다고 하셨죠. 박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저를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하셨죠. 부엌에서 혼자 먹게. 박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1년차 설날 친척들 앞에서 저를 거지라고 부르셨죠. 세뱃돈도 주지 않으셨고.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2년 차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 저를 데려가지 않으셨죠. 창피하다고. 박순자는 떨렸습니다. 민준이 계속 나열했습니다. 3년 차 제가 아파 쓰러졌을 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셨죠. 4년 차 친구들 앞에서 저를 쓸모없다고 하셨습니다. 5년 차 재수 없다고, 운이 나빠졌다고, 저 때문이라고. 박순자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3일 전
이용각서에 서명하라고 하셨죠. 박순자는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순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5년 동안의 모든 순간, 제가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박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세요. 강그룹의 투자를 받으시겠습니까?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조건이 뭐야?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투자금 500억 원.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박순자가 긴장했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째, 경영권의 51%를 강그룹에 넘기실 것.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둘째, 대표직에서 물러나실 것. 박순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회사를 빼앗는 거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장모님이 5년 동안 제 인생을 빼앗았던 것처럼. 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셋째, 앞으로 모든 중요 결정은 강그룹의 승인을 받으실 것. 박순자가 떨렸습니다. 민준이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넷째, 박 전 대표님은 명예 고문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으로.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저임금이라고?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5년 동안 저를 거지라고 부르셨잖습니까? 이제 그 기분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순자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평생 쌓아온 회사, 30년간 일군 사업,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도 엄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이었다면 달려가서 위로했을 겁니다. 괜찮다고, 함께 이겨내자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그 순한 강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민준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박서연 씨, 서연이 올려다봤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5년 전 제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돈도 지위도 다 숨기고 그저 강민준이라는 사람 자체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건 당신 엄마였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지켜주지 않았잖습니까?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이제 알았어. 오빠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았다고 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박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회사만은. 민준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회사는 살려드릴 겁니다. 조건만 받아들이신다면. 박순자가 울었습니다. 그럼 내가 평생 쌓아온 게 다 무너지는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5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무너진 것처럼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순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결국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순자, 서명이 완료되었습니다. 민주는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만족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전 대표님. 박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더, 더 있어? 민준이 답했습니다. 앞으로 박순자 식품의 새로운 대표는 제가 임명하겠습니다. 당연히 박 전 대표님은 아니십니다.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모실 겁니다. 박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난, 민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출근은 하셔야죠. 명예 고문이시니까 매일 출근해서 아무 권한도 없이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월급은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박순자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서연이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만. 일정은 비서가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오빠. 민준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이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정말 다시는 안 돼? 나 이제 정말 알았어. 민주는 돌아보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를 지켜주셨다면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알았다고 말씀하셔도 이미 늦었습니다.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주는 그 소리를 뒤로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전히 아팠습니다.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5년.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 시간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더 이상 5년 전에 그 순진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견뎌낸 사람, 배신을 이겨낸 사람, 더 강해진 사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사랑에 속지 않겠다고. 문이 열렸습니다. 1층 로비.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은 오후 2시 이사회입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준이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슬퍼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돌아올 수 없는 5년. 그 시간 동안 잃은 것들. 사랑, 믿음, 순수함. 모두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시련 속에서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한편 강그룹 회의실. 박순자와 서연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서연이 울며 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큰일 났어. 박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5년 동안 수천억 자산가를 무시했던 것, 그를 거지라고 불렀던 것, 부엌에서 밥을 먹게 했던 것,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항상 착했습니다. 서연을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매주 꽃을 사다 놓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생일마다 정성스러운 선물을 주고,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서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제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일어나 건물을 나섰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식품은 강그룹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CEO가 부임했고 회사는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박순자는 약속대로 명예고문직을 받았습니다. 매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석 사무실에 앉아 하루를 보냈습니다. 월급은 최저임금, 월 200만 원 남짓. 한때 수억을 벌었던 그녀에게는 모욕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박순자는 매일 후회했습니다. 그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민준에게 사과할 수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순자는 회사 복도에서 민준을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임원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회장으로서 당당하게 박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민준은 잠깐 멈췄습니다. 박 고문님, 차갑고 공식적인 호칭. 박순자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박순자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철없는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재혼 제안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민준만큼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은 다시는 없을 것 같았으니까. 어느 날 서연은 카페에서 민준을 우연히 봤습니다. 민준은 한 여성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지적인 여성.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카페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에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 이제 다른 사람과 행복한 사람. 서연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박순자의 저택. 박순자와 서연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 우리 정말 큰 실수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엄마. 박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데 나는 너무 오만했어. 서연도 울었습니다. 나도 오빠를 당연하게 여겼어.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받는 고통, 그것이 바로 5년 동안 민준에게 준 상처의 대가였습니다. 한편 민준은 밤늦게 회사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죠. 밤이 깊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는 괜찮습니다.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민준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6개월, 복수를 마친 지 6개월. 여전히 가끔 아팠습니다. 여전히 가끔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배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1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자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무대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저는 오늘 가난한 집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환경으로 판단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성실히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청중이 감동했습니다. 민주는 연설을 마쳤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멀리서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순자와 서연. 행사장 구석에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그들을 봤습니다. 잠깐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박순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준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행사장 밖. 한 여성이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봤던 그 여성.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렸어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여성이 물었습니다. 연설 감동적이었어요. 경험에서 나온 말씀 같던데요. 민준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렇네요. 과거의 경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여성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는 앞을 보세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차는 석양을 향해 달렸습니다.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힘들었던 5년. 아팠던 5년. 하지만 그 시간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곁에 있는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강그룹 회장이라는 것을 알고도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봐주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순자의 저택. 박순자와 서연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박순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서연도 울었습니다. 나도 너무 늦게 깨달았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후회만 남은 채 그들이 배운 교훈. 그것은 너무나 값비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간의 여정,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상처도, 고통도, 배신도 모두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끝에 진짜 자신을 찾았으니까, 그리고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 민주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여성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에게는 새로운 삶이, 박순자와 서연에게는 평생의 후회가, 그렇게 5년간의 모욕과 배신, 그리고 그 끝에 찾은 진실,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는 그 교훈을 모두가 뼈저리게 깨달은 이야기였습니다.